이렇게 하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아마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멋지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기 이전에 그냥 삶에 대한 불안이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여러분과 좀 달라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뭐 했냐? 사랑하고 아이 낳고 지금은요 손녀가 참 귀엽고 이쁩니다. 뻔하죠. 아무리 이뻐봤자 그 물씨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저를 보고 상상을 하십시오. 제 희망은 쟤보다 예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제가 소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섭리를 거역하지 않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고상한 가치가 있지만 그 어느 가치보다 저는 섭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 그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단지 산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뭔가 다른 가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 그것 말고 좀 더 내가 개척하는, 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많이 모색해봤는데 결국 돌다가 섭리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삶을 삽니다. 혹시 그래서 속물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했고 매 시기 승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면 그럴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도전하고 계시고 또 크고 작은 승부를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도전했는가? 저는 현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관념과 주의를 먼저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했다기보다는 내 앞에 부닥쳐 있는 문제들에 도전했습니다. 제게 부닥친 문제는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는 진학을 할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저의 문제였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취직,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까. 형편이 좀 좋아져서 고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고시 공부를 하면서는 성공이었습니다. 읍내 아이들한테 자라면서 항상 약간의 열등감을 가지면서 살았던 시골 아이여서 아마 성공에 대한 집착이 좀 더 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려고 고시를 했습니다. 보통 대학교에 수석 합격을 하고 나면 고시에 합격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겠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겠다. 이런 말들을 곧잘 했습니다.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제겐 그런 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출세니까.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72년 10월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법이 짓밟힌 사건이지요. 아시죠? 10월 유신? 예. 볼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짓밟혔지만 그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법이 짓밟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유신헌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유신헌법 공부하고 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으니까 유신판사 아닌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는 옛날에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일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후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숙청했는데 그때 숙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사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숙청이 되며 숙청의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할 것인가, 고위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 사회에서 명망 있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까, 또는 감옥에 보내야 할까, 이런 많은 등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어느 등급에 해당이 돼야 되는가. 우리도 지금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오늘 답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에 떳떳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숙청이 되면 저도 숙청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숙청 안 될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란가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던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현실의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전부 나의 문제였습니다. 나의 문제였는데 나로부터 조금 벗어난 때가 변호사 시절입니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만 변호사 비리를 한번 해소해보자. 변호사 비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권위주의, 변호사가 가서 할 말도